채소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8월에 텃밭에 나갔는데 거기서 온갖 채소들의 합창소리가 들린다면요. 각각이 저마다의 부탁, 불평, 혹은 감사 인사를 건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채소들의 언어를 통역하며 한여름의 절정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바람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에게 8월은 올림픽 결승전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그들은 성장과 열매 맺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기에 이제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응원이 필요하죠. 8월은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밤 기온의 하강, 영양 부족,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교활한 병해충들이 그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8월에 들리는 채소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밭을 한 바퀴 둘러보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를 맞아주는 건 역시 토마토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고 애처롭게 들리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건 온실에 부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토마토들이 내는 소리예요. 열매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끙끙 앓으며 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좀 지탱해 주세요. 당장. 8월이 되면 토마토 줄기들은 이미 성장과 열매 맺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머리 위로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지친 역도 선수와 같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송이 하나하나가 가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언제든 부러뜨릴 듯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건 단순히 속상한 일을 넘어섭니다. 그건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귀한 수확량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땅에 닿아 있는 토마토들은 달팽이나 끈질긴 역병균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잔치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토마토들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지뿐 아니라 깨끗한 환경 또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땅 위로 가지를 들어 올려주면 토마토들은 생명과도 같은 통풍과 함께 햇빛을 모든 열매에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토마토들이 더 빨리 익고 더욱 달콤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8월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지지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지가 위험하게 휘어진 곳에는 새 지지대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야말로 토마토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SOS 요청입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허리를 숙여 땅 가까이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바로 토마토의 아래십들입니다. 그들의 부탁은 마치 안도의 한숨처럼 들립니다. 제발 저희를 떼어주세요. 그들은 이미 주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 말이죠. 이제는 흔히 노랗게 변하고 반점이 생기며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 오래된 잎들은 미관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열매가 커지고 익는데 필수적인 영양분과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젊고 일하는 세대의 몫을 빼앗아 여전히 모든 급여를 받는 은퇴자들과 같습니다. 게다가 뿌리 부분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공기 순환을 방해합니다. 8월의 습기와 공기 순환 부족은 역병을 비롯한 다른 곰팡이성 질병들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격이죠. 열매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첫 번째 꽃대 아래에 있는 모든 잎이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수확에 집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생 예방 조치까지 취하는 셈입니다. 이제 옆 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곳에서는 뭔가 불만스러운 바스락거림이 들려오네요. 바로 오이들이 투덜거리는 소리입니다. 노랗게 변하고 부풀어 오른 오이를 한 번이라도 드셔본 분이라면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오이들은 마치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저희가 너무 커버리게 두지 마세요. 너무 자란 오이 하나는 단순히 수확을 놓친 것을 넘어 식물에게는 커다란 비극이 됩니다. 줄기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 되면 오이는 자신의 일생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이는 단단한 씨앗을 열심히 만들고 동시에 오이를 쓰게 만드는 바로 그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하죠. 사실상 오이는 우리에게 나는 이제 너무 늙고 맛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둬서 씨앗들이 다 익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거대한 오이가 매달려 있는 동안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그 오이에 쏟아붓고 새로운 싱싱하고 아삭한 오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의 오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자주 찾아와서 살펴봐 주세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말이죠. 제때 수확해 주시면 오이들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맛있는 오이를 선물할 거예요. 오이 옆에서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좀 더 교활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위장의 달인,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들이죠. 그들은 입을 모아 장난스러운 비웃음을 흘리며 말해요. 우리 거대한 잎사귀 아래를 좀 더 자주 들여다보시라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엉깁처럼 넓적한 잎사귀들이 완벽한 은신처가 된다는 것을요. 밭을 아무리 둘러봐도 숨어있는 열매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호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작고 예뻤던 열매가 뚱뚱한 비행선처럼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하게 자란 애호박은 물컹하고 싱거워지며 껍질은 질겨지고 안에는 딱딱한 씨앗들만 가득 차버립니다. 부드럽고 고유한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이와 마찬가지로 식물에게 신호를 보내요. 임무 완료. 이제 더 이상 새 아기들을 낳지 않아도 돼. 그러면 줄기는 이 괴물 같은 호박을 키우느라 모든 영양분을 쏟아붓고 새로운 애호박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부탁은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에 대한 외침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확을 숨바꼭질 놀이로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잎사귀 하나하나를 귀찮아하지 말고 꼭 들어올려 보세요. 분명 그곳엔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고추밭은 마치 여름 휴양지 같아요. 탐스럽게 익어가는 고추들은 햇살을 맘껏 즐기며 마치 햇볕을 더 주세요 라고 나른하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8월에는 달콤한 고추에게 햇볕 한 줄기가 금보다 귀하죠. 강한 자외선을 받아야만 과육의 당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쌓여 고추가 그토록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추가 그늘에 가려진다면, 즉 자체 잎이나 잡초 또는 키 큰 이웃 식물 때문에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물론 자라기는 하겠지만 색이 옅고 풋내가 나며 과육도 얇아질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가서 내내 방 안에만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듯 고추도 달콤함과 먹음직스러운 색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고추들의 간절한 요청은 바로 가지치기와 김매기입니다. 열매를 가리는 잎들을 몇 개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 아니라 귀한 햇볕마저 빼앗아가는 얄미운 잡초들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고추에게 최대한의 햇살을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고추는 아삭하고
촉촉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진한 색깔의 열매로 왕처럼 후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추밭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완전히 상반된 푸념이 들려옵니다. 이 불평의 주인공은 바로 고추의 가까운 친척, 가지입니다. 짙은 보라색 가지는 햇볕 아래 반짝이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 타는 듯한 햇볕이 우리 껍질을 거칠게 만들어요. 한낮에는 살짝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햇볕 쬐기를 좋아하는 고추와 달리 가지는 영락없는 귀족이에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한낮의 강렬한 직사광선이 가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햇볕 아래서는 과실 껍질이 거칠고 뻣뻣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희고 움푹 들어간 화상 자국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된 가지는 상품 가치를 잃는 것은 물론 부드러운 식감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벼운 보호막을 원하고 있어요. 활대에 씌운 차광막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놓아둔 커다란 나무십 몇 장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그늘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장 뜨거운 한낮부터 오후 4시경까지 가볍고 성긴 차광막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지의 껍질은 언제나 부드럽고 윤기 있게 유지될 거예요. 이제 지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잊고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볼까요? 거기 고요하고 어두운 곳에서 감자가 익어가고 있으며 그 잎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확 2주 전부터 물 주기를 멈춰주세요 라고 간절히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물을 많이 줄수록 감자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8월에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감자는 이미 대부분의 양분을 축적했고 이제 긴 저장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단단하고 튼튼한 껍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밭에 물을 주면 껍질은 어린 감자처럼 얇고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자는 수확할 때 쉽게 손상되며 전혀 저장되지 않고 빠르게 썩고 시들어버립니다. 물 주기를 멈추면 감자에게 장마철은 끝났어, 겨울옷을 입을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자들은 저장고에서 긴 잠을 준비하며 껍질을 적극적으로 두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수확물이 봄까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자 옆에서 땅속에 몸을 숨긴 채 당근이 조용히 목소리를 냅니다. 그 부탁은 거의 수줍게 들리지만 미래 수확물의 맛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당근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 윗부분이 땅 위로 드러나면 흙으로 좀 덮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초록색 머리를 가진 당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초록색은 품종 특성이 아닙니다. 바로 햇빛에 노출되어 생긴 결과죠. 비나 물주기로 인해 당근 뿌리의 윗부분이 드러나면 IP처럼 엽록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엽록소와 함께 솔라닌이라는 쓴맛 나는 물질도 생겨납니다. 이 솔라닌은 맛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량 섭취 시에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당근은 질겨지고 불쾌한 쓴맛이 돌아서 삶아도 그 쓴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근의 부탁은 바로 돌봐달라는 애정 어린 요청인 셈이죠. 밭을 둘러보며 당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만약 초록색 윗부분이 보인다면 그저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 북주기를 해주세요. 이 잠깐의 노력이 여러분의 수확물에서 쓴맛을 없애고 당근 특유의 달콤함을 고스란히 지켜줄 것입니다. 반면 옆밭에서는 목소리가 아주 당당하게 들립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양파와 마늘은 거의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잎이 다 쓰러졌잖아요. 이거 신호라고요. 이제 물 그만 주세요. 잎이 쓰러지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 이제 우리 다 자랐으니 말라서 저장할 준비를 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호 후에 양파와 마늘에 계속 물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시기에 과도한 수분은 2차 뿌리 성장을 유발하고 구근은 물기가 많아지고 무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한 작물은 저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심지어 창고에서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습한 토양은 목 부위 썩은병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밭의 잎 대부분이 쓰러진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흙과 구근 자체가 밭에서 충분히 건조되도록 두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양파와 마늘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다음 수확 때까지 오래 보관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텃밭 저 깊숙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박들이 탐스럽게, 여유롭게 자리 잡고 있는 곳 말이에요. 호박들은 삶에 만족하며 잘 자라는 듯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소박하지만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 잎사귀들을 흔들며 속삭입니다. 무거운 우리 몸 아래에 나무 판자나 슬레이트 조각을 깔아주세요. 축축한 흙바닥에 그대로 두시면 정말 싫어요. 우리 썩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8월이 되면 밤은 더 서늘해지고 아침 이슬도 더욱 많아지죠. 무거운 호박 아래 땅은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습한 토양과 계속 맞닿아 있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호박이 땅에 닿는 바로 그 부위부터 대부분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작은 점이 생기지만 나중에 보관 중에 점점 커져서 호박 전체를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바라는 것은 바로 건조한 잠자리입니다.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어떤 재료든 낡은 나무 판자, 플라스틱 조각, 슬레이트 조각, 심지어는 납작한 돌멩이까지 호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호박을 땅에서 살짝 띄워주면 그 아래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치명적인 습기로부터 연약한 옆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배려가 여러분의 수확물이 오래도록 성공적으로 저장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완두콩과 콩이 심어진 밭에는 벌써 쓸쓸하고 아쉬운 작별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줄기들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한때 싱싱한 콩알로 가득했던 꼬투리들은 바싹 말라갑니다. 그들은 마치 속삭이듯 말합니다. 우리가 머물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꼬투리들을 수확하고 다른 작물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 작물들은 밭에서 가장 먼저 수확을 마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8월에도 이 작물들을 밭에 그대로 두는 것은 귀한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땅만 차지하며 심지어 병충해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지막은 바로 때맞춰 수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남아있는 꼬투리는 모두 수확하세요. 그 다음 식물들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하지만 서둘러 퇴비 더미에 버리지 마세요. 콩과 작물의 뿌리는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뿌리에는 토양의 질소를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 줄기와 잎을 잘게 썰어 바로 그 밭에 흙에 다시 묻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빨리 자라는 쌈, 채소 등을 심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확을 위한 천연 비료로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8월의 진정한 여왕, 쭉 뻗은 옥수수 밭으로 가볼까요? 옥수수는 바람의 잎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옥수수가 속삭입니다.
우리 옥수수 알맹이를 확인해 보세요. 수염이 까맣게 마르면 그때가 바로 수확할 때예요. 알맹이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달콤한 맛이 모두 사라져 버린답니다. 옥수수의 익은 정도를 알아채는 건 쉽지 않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옥수수 끝에 달린 부드러운 수염이죠. 수염이 아직 밝고 축축할 때는 옥수수 알맹이가 즙을 머금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수염이 바싹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면 그때는 수확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옥수수 알맹이 속의 설탕이 빠르게 전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촉촉하고 달콤한 찰옥수수 대신 딱딱하고 맛없는 알맹이만 남게 될 거예요. 심지어 사료로밖에 쓸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 옥수수의 부탁은 바로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을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옥수수를 살펴봐 주세요.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옥수수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손톱으로 알맹이를 꾹 눌러보세요. 그때 뽀얗고 우유 같은 즙이 터져 나온다면 바로 완벽한 수확 시기를 잡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꽉 찬 푸른 양배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겉으로는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단단한 잎사귀 속 깊은 곳에서 애타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제발 저희를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애벌레들이 저희 잎사귀 틈새에 숨어들기 딱 좋아요. 라고 말이죠. 8월은 특히 배추인나비와 밤나방 같은 해충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잎이 뒷면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양배추 속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일단 속으로 들어간 해충들은 잎을 갉아먹어 기를 내고 배설물을 남겨 양배추를 썩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장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양배추는 통째로 버려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여러분에게 정기적인 관심과 세심한 확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겉잎을 들춰보고 혹시 알이나 애벌레가 숨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더 좋은 방법은 밭에 얇은 방충망 같은 것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비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이 되어주겠죠. 이 간단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여러분의 양배추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향긋한 허브밭이 있습니다. 향긋한 바질과 파슬리, 그리고 다른 아잎 채소들이 금방이라도 향기를 터뜨릴 듯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에게도 공통적이고 아주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우리 꼭대기를 잘라주세요. 꽃이 피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한 해살이 향신 채소에게 꽃이 피는 것은 생명 주기가 끝났다는 신호거든요. 꽃대가 올라오는 순간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씨앗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 시점에서 잎의 화학적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잎은 거칠고 질겨지며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에센셜 오일 함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꽃을 피우는 순간 바질이나 딜 같은 허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고마워. 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후손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이 식물들의 부탁은 바로 정기적인 가지치기입니다. 꽃봉고리가 맺힌 꼭대기 부분을 따주거나 잘라주면 식물은 속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잎을 돋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 시기를 추운 날씨가 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잎사귀의 향이 가장 풍부하게 응축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뿌리 채소들과 함께 땅속에서 튼실하게 살을 찌우고 있는 비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비트는 자신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8월에 이런 부탁을 하기엔 늦은 감이 있지만요.
비트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빽빽하게 자란다면 우리를 속간해 주세요. 작고 나무처럼 단단한 세 개보다 크고 즙이 많은 한 개가 훨씬 낫답니다. 비트는 경쟁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 특히 뿌리가 한창 비대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식물들이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면 그들은 수분과 양분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작고 못생긴 데다 최악의 경우엔 단단하고 질긴 뿌리를 많이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처럼 굳어져서 단맛과 아삭함을 잃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비트가 너무 가깝게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몇 개 더 뽑아내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가장 튼실한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골라내세요. 이렇게 솎아낸 어린 비트들은 바로 신선한 여름 샐러드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비트들 사이에 최소 10젤로 원침의 강력으로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트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완벽한 모양과 독특한 단맛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개별적인 소음들을 멈추고 여러분 텃밭 모든 식물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크고 강렬한 합창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웅장한 소리는 바로 8월이 식물들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청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륨을 주세요. 질소는 이제 필요 없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식물들의 필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봄과 초여름에 푸른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키우기 위해 질소가 꼭 필요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적이 되는 셈입니다. 8월에 질소가 과하면 식물은 열매 대신 새로운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에너지바 대신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칼륨이야말로 식물에게 필요한 진정한 에너지바입니다. 칼륨은 잎에서 열매로 당분을 운반하여 열매를 달콤하고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여 채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저장성도 높여줍니다. 질병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키워주죠. 그러니 8월에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공급원으로는 나무제, 황산칼륨 또는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어떤 비료도 좋습니다. 이 요청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수확은 단순히 풍성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맛도 좋을 것입니다. 올바른 영양 공급에 대한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물주기와 관련된 또 다른 공통된 외침이 들려옵니다. 토마토부터 양배추까지 모든 채소들이 한결같이 애원합니다. 뿌리에 그리고 따뜻한 물로만 주세요. 서늘한 저녁에 잎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 건 병에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8월이 되면 밤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고 이슬도 훨씬 많아집니다. 만약 저녁에 잎 위로 물을 뿌리는, 즉 스프링클러 방식이나 샤워 방식으로 물을 주면 밤이 되기 전까지 수분이 마르지 못합니다. 밤의 서늘함과 젖은 잎은 곰팡이성 질병, 특히 역병과 흰가루병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온상이 됩니다. 식물들은 이 위험에 대해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처럼 차가운 물을 바로 주는 것은 따뜻한 여름 토양에 익숙해진 뿌리 시스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온도 충격은 식물의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식물들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낮 동안 통에 받아두어 따뜻하게 데워진 물을 사용하고 잎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줄기를 정확히 뿌리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이야말로 8월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작물들이 간절한 속삭임을 보내는 동안
고랑 사이에서는 뻔뻔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바로 잡초들이죠. 특히 8월에는 농부의 관심이 수확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양분과 물은 이제 우리 거야.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강력한 뿌리 시스템으로 흙 속의 마지막 양분과 수분을 끈질기게 빨아들입니다. 이는 작물들이 마지막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들이죠. 이에 맞서 작물들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지막 양분을 훔쳐가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씨앗을 맺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싸움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꾸준히 긴매기를 하거나 멀칭을 활용해 보세요. 멀칭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흙 속의 귀한 수분을 보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용한 보호의 요청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모든 귀한 양분이 오롯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밭을 한번 보시죠. 작은 비행 접시처럼 생긴 예쁜 파티션 호박들이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살 아래 반짝이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가장 맛있는 순간은 바로 어리고 부드러울 때, 손바닥만 한 크기일 때랍니다. 파티션 호박은 주키니 호박에 가까운 친척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맛있다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파티션 호박은 얇고 부드러운 껍질을 가지고 있어 굳이 벗겨낼 필요도 없고 씨가 거의 없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육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파티션 호박이 너무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그 변화는 실로 급격합니다. 껍질은 단단해져 거의 나무 껍질처럼 변하고 과육은 푸석하고 질겨지며 크고 단단한 씨앗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자란 파티션 호박은 씨앗용으로나 쓸모가 있거나 장식용으로나 쓰일 뿐이죠. 게다가 다른 호박류와 마찬가지로 너무 크게 자란 파티션 호박은 식물의 새로운 열매 맺힘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부탁은 바로 제때 수확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어릴 때 제때 수확하면 식물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새로운 작은 접시들을 끊임없이 선물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 최상의 맛과 식감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밭을 한 바퀴 다 돌며 각 작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후 우리는 마침내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듣게 됩니다. 이 부탁은 토마토, 오이, 고추를 비롯한 모든 작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사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풍작을 약속하는 8월의 황금률이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꾸준히 수확해 주세요. 저희에게서 더 많이 따갈수록 저희는 남아있는 열매를 익히는데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에게든 씨앗을 품은 잘 익은 열매는 번식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오면 식물은 안심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꾸준히 수확할 때 여러분은 식물을 계속 속이는 셈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극하면서요. 식물은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둘러 새로운 후손들을 만들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식물은 물, 영양분, 태양에너지 등 모든 자원을 다음 열매들의 성장과 숙성에 쏟아붓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 텃밭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모두 수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또는 격일로 히치 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애하세요. 이 중요한 부탁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채소들이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언어는 오히려 훨씬 더 명확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열매가 갈라지거나 줄기가 축 처지고 성장이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채소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8월은 단순히 수확만 하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소들과 대화하는 달이죠. 토마토가 갈라지는 건 물을 고르게 주지 못했다는 무언의 아우성입니다. 오이가 쓴맛을 낼 때는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고요. 애호박이 잎 뒤에 숨어버린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채소들이 보내는 실제 신호를 해독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채소들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에 텃밭 채소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수확하기. 둘째, 뿌리에 직접 주는 올바른 물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맛을 더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칼륨 비료 주기입니다. 이렇게 채소들의 무언의 요청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텃밭의 진정한 의사이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셨거나 말하는 채소라는 아이디어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텃밭에서 가장 까다로운 채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채소는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